오늘 재테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급 300 현실 재테크. 저도 지금 월급 300으로 시작했고 회사를 오래 다니고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대기업을 취업한다 하면은 초봉으로 이제 월 300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러면은 월급 300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월급 300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도 결국 1억 모으고 이제 결혼해서 아파트 사고 10억, 20억 가던 그 이후 과정, 일단 1억을 모아야 10억, 20억 가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300만 원 버는 구간에서는 꿈과 희망, 좀 미래를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월급도 오를 것이며 모으는 거에 힘,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돈 모아가지고 서울 아파트 언제 사냐. 근데 그럼에도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월급 300이면은 일단 내가 가계부를 쓰세요. 가계부를 막 이렇게 종이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쓰거든요. 한 달. 그래서 한 달치 300을 내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좀 쪼개가지고,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고, 나의 보험료나 뭐 통신료,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좀 봐야지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지금 300만 원 그 초년생 구간에서는 투자를 잘하고 뭐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고서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아끼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내가 300만 원 중에서 뭐 150만 원 쓰고 150만 원을 투자한다. 150만 원으로 이제 10% 수익 내는 게 15만 원이거든요. 그럼 10%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금융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렇지만 15만 원 내가 아끼고 줄이면은 이 구간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아끼고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구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300만 원에서 50% 정도, 150 정도는 일단 안정적으로 거의 적금 위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월급의 50%죠. 50%를 적금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주거비를 줄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 제가 그 통신사에 취업을 했는데, 저희는 무조건 다 현장 발령이었어요. 영업을 알아야지 이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조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부모님 집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지사에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고마운 게, 전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이게 돈을 아끼는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주거비를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돈을 모으고, 초년생 구간에서는 뭐 부모님이 얹혀 사는 게 베스트. 아니면은 뭐 사택이 있거나 막 기숙사가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완전 좋죠. 아니면은 조금 월세로 좀 가볍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월급 300이다 하면은 20% 정도 내외, 한 60대죠. 50, 60. 왜냐면 이게 집을 밖에 나가 산다는 거는 월세만 드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도 엄청 들고요. 전기비, 가스비, 수도세 이런 거 들고요. 뭐 인터넷 비용 이런 거 들기도 하고, 또 나가 살면은 뭐 가구 가전 사야 되고, 막 이런저런 뭐 후라이팬부터 해서 뭐 전자레인지, 뭐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뭐 다 사야 돼요. 그래서 돈 모으는데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적금을 위주로 좀 하시라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왔고, 물론 그보다 더 빠른 길도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매 이런 걸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1억까지 300만 원에서 내가 50% 정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막 성과금이 나온다거나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몇 달은 한 70% 이상도 모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4년 정도 모으는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서 그간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습관, 그리고 이제 어떤 기록들 플러스, 그때 이제 놀면 안 돼요. 재테크 공부를 해야 돼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코인, 그리고 부동산 공부도, 부동산도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아파트 뭐 분양을 공부할 수도 있고, 청약이나 이런 거죠. 아니면은 뭐 경매라든지 공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돈을 모으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어떤 성향에 맞는 그런 재테크를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적금에 좀 묵묵히 넣으면서, 추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좀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약간 포트폴리오로 적립식으로 사는 걸로, 미국 주식을 제일 추천을 하거든요. 어떤 뭐 특정 종목보다는 이제 ETF나 지수 추종을 추천드리는데, 한 3년, 4년 하면은 이게 막 크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근데 이 사이클이나 주기를 내가 경험하고, 또 너무 크지 않은 돈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후에, 아, 이게 미국 주시장이 이렇구나 해서 큰 돈을 좀 투자를 한다거나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도 분리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내 통장에 한 100만 원 있다 하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연말이니까 어디 뭐 기분 내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 같은 데 그 2박 3일 여행 갔다 오기 좋죠. 아니면은 뭐 명품이라든지 뭐 전자기기 이런 거 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나를 위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 통장을 좀 분리를 하세요. 적금 통장이 있으면은 생활비 통장이 있고, 그 외에는 파킹 통장을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3달치 정도를 파킹 통장에 넣으면은, 파킹 통장은 그래도 이율이 거의 뭐 연에 한 3%까지도 나기도 하니까 꽤나 뭐 짭짤하게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장을 좀 쪼개서 운영을 해야지 돈 관리가 더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4년 동안 진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근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책들도 많이 있고 스레드에서도 되게 고수 많더라고요. 스레드나 뭐 블로그,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등등 이것저것 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재테크를 발견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주식이나 금융 쪽은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어가지고 경험 삼아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면은 안정성이 높고 이 이후 스텝에서 투자를 하게 되게 용이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이제 성장주랑 배당주를 한 7대3 정도로 가져가고 있고, 이게 제가 더 나이가 먹고 자산이 더 커질수록 이 비율은 좀 더 보수적으로나 안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토스 증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식 모으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지정을 해놓으면은 얼마씩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우량해 보이는 주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한 4년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1억 넘게 만든다 하면은 전 그 이후에 이제 1억에서 10억 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채널에서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을 한번 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내가 서울에 우량한 아파트 아니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뭐 들어가서 살건 생애 최초 사건 못 사면은 뭐 갭으로 사놓고서 뭐 월세 살건, 지금 이제 그 갭으로 사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아니면은 오히려 월세를 더 오래 가져가면서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월세집으로 이제 좀 가볍게 좀 살다가 한 10년, 15년 뒤에 좀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런 물건을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그 초년생에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1억 이상 모아지고 이런 구간이 오면은 가능해지는 때가 옵니다. 저는 사실 1억을 모으고서 저랑 비슷하게 5천만 원이나 1억을 모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하면 이제 완전 베스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그때 회사가 좀 우량한 회사다 하면은 회사 대출도 있어요. 회사 대출을 통해서 또 한 7천만 원, 1억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하면은 또 되게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모으고 열심히 하는 구간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1억 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걸로도 이제 경매 투자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은 좀 우량하지 않고 리스크 있는 물건을 하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좀 빠른 길로 간다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는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길을 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회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을 하거나 해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러면은 또 모으면서 이제 몸값 올리기 위한 집중을 좀 하는 거예요. 재테크 공부도 하지만 회사 일을 좀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회사에 답이 없다. 그럼 냉정하게 이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신입 뽑는 데 별로 없지만 오히려 이제 직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들은 좀 이제 뽑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무원 뭐 이런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다 하면은 이 직장을 버릴 수 없잖아요. 월 300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동안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업을 합니다. 부업을 뭐 삼성엔투나 에어비앤비 같은 뭐 공간 대여 아이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최근 영상에서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네이버 퍼스널 브랜딩 근간으로 이제 1인 기업을 하고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이제 1억에서 10억 가는 방법이나 뭐 그 이후 스텝이나 각종 제가 지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공유를 드려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